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 동안 4만 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지원을 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에 이어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도 신청 접수에 들어갑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는 근로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 신청하면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혁중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외래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부터 이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뭐다라고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나 아니면 고용노동부가 이제 지금 현재 구직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는 활동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청년들이 굉장히 고학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취업 시장에 나와서 일을 구하는 이제 인원도 많고 또한 상당 시간 이제 시간도 소요되고 비용도 이제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청년들의 특성, 청년 시장, 고용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서 나온 어떤 맞춤형 복지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지원금 타이틀이 청년을 위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얼마나 받게 되는 겁니까? 뭐 요약하자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연령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또한 학력으로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는 미취업 상태여야 되고 단 이런 건 있습니다.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미취업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간주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신청 기간은 3월 달부터 이미 신청 기한을 받아왔고요. 기타 내용으로는 이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가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19년도 기준 그 중위소득을 좀 봤습니다. 했더니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46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한 120%니까 한 550만 원 정도. 한 가구 이 정도 미만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3인 가구 같은 경우는 370만 원이 중위소득입니다. 그러면 한 120%까지 해보면 한 45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뭐 이거 혜택을 좀 더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지원 대상자는 오늘 이제 15일에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지원 자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궁금증이 드는 게 한 번 신청을 했는데 또 뭐 구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또 받는 것도 가능한지 아닙니다. 이건 생애 1회 지원이고요. 한 번밖에 지원 안 해주는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취업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이 되면은 이제 그 원래 그 최장 기간 6개월 동안 지원해 준다라는 건데 원래 3개월 받다가 만약에 취업이 되면 나머지 3개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못 받습니다. 이건 지원이 이제 중단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취업을 했다 그럼 바로 이제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 구직활동지원금 받으려고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일을 안 구하게 되거나 이런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 성공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취업에 성공했으면 신고를 하고요. 3개월 동안 근속을 계속 하게 되면은 1회 안에서 이제 50만 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4만 명 넘는 분들이 지원을 해서 한 10,000분 정도 넘는 분들이 또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건데 그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지역 고용센터에서 예비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예비 교육 받을 때 당연히 이제는 어떻게 하면 취업에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뭐 취업 전략법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부와 이제는 그 지원자와의 상호 의무 협약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 정확하게 도덕 회의 안 하고 내가 정말로 구직 활동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어떤 의무 협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는 지급의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이 현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뭐 당연히 현금 주면 아마 큰일 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포인트로 이제 지급이 되고요. 네. 1일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러니까 5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쓰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네. 그런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뭐 유흥에 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죠. 이제 유흥이라든지 쓸데없는 데 쓸 수도 있다. 네, 구직을 위해 써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정부는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고 뭐 책을 사거나 교육비에 쓰거나 교통비 쓰는 거는 해당이 된다. 오케이. 그거는 돼. 네.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거를 뭐 구체적으로 잡았지만은 유흥주점, 노래방 뭐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요. 네네. 근데 구직 활동과 관련 없는 호텔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상품권 구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자금 납부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못을 박아놨거든요. 학자금 납부도 안 되는 그렇죠. 예, 구직 활동과 관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눠놨기 때문에 아마 지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 포인트를 좀 짚어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근로 자녀 장려금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신청이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근로장려자금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이제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이제 바로 신청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8월까지 심사를 거친 후에 이제 9월에 이제 지급될 예정이고요. 네네. 근데 기간을 보니까 그러니까 지원 대상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더 확대가 됐더라고요. 지난해가 한 236만 가구 정도가 됐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한 543만 가구까지 대폭적으로 확대가 된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뭐 달라진 제도를 좀 말씀드리면 아니면은 뭐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요. 가구 구성을 보면은 뭐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부양 부모가 있어야 되고요. 자녀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2000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이제 자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총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이제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단독 가구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미만, 그리고 혼자 버는 가구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맞벌이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지만 이제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녀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자 버나 뭐 둘이 버시나 4천만 원 미만이어야만 총소득 기준이 된다. 재산합계도 있죠. 예, 재산합계 같은 경우는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재산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뭐 토지, 건물, 그다음에 자동차, 예금, 전세 보증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들어와요. 대출. 그러니까 뭐 나 대출은 나 있는데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내 돈은 아니지만 내 돈 같은. 이건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건 얘기냐면은 포함되지 차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이거는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했다 말씀을 드리겠고 최대 지원 금액은 아까도 나왔겠지만은 뭐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는 단독 가구는 한 150만 원 정도, 혼자 가는 버는 한 26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맞벌이 가구는 한 300만 원 정도가 이제 근로장려금이고 자녀장려금은 최대 그 자녀 하나당 한 분당 한 70만 원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근로장려금 또 자녀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현금으로 통장으로 이제 계좌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꿀 같은 혜택이다라고 네. 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포인트로 들어오면은 굉장히 조금 제한이 되니까. 제한이 될 텐데 네.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혜택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아까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말씀하실 때 네네.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주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쓰임새 때문에. 네네. 근데 이렇게 현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용처에 대한 문제라든지. 네,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은 정부의 입장을 좀 제가 대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사실 뭐 부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노동시장, 특히 이제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경직된 부분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그런 거를 이제 핑계로 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네. 정부 입장은 그겁니다. 안타까운 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렸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술과 자본의 시대는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고 네. 노동의 가치는 떨어진 시대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면 단순 노무직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로봇이나 AI한테 일자리를 뺏기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게 좀 취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미래 같은 경우에는 단순 노동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분명히 일자리를 잃어갈 텐데 지금에 하고 있는 이런 실험들 또 조금 더 진보적으로 나아간다면은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것도 지금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런 실험들이 미래를 위한 어떤 연구에 대한 실험이다. 그래서 네. 미래를 위한 대비책이다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를 비판하는 이제 분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이거는 너무 현금으로만 지원하는 거 아니냐. 네. 사례가 있었습니다. 핀란드에서요 2년 동안 기본소득 실험을 했는데 1년 정도 끝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는 중간 보고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기본소득을 했더니 일자리 창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이 나왔어요. 효과가 없었다는 예, 효과가 없었다라는 게 이번에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거봐라. 이거 이렇게 지원해봤자 이거 뭐 일자리 제대로 효과를 못 이야기라든지 거두고 예산만 쓰고. 노동의 어떤 구직의 어떤 의욕을 고치시킨 건 아니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실험은 결과를 좀 뚜껑을 열어봐야 네. 좀 나중에서 알 수 있다. 오늘부터 신청이니까. 네, 오늘부터 신청이니까. 네, 뭐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장려금 신청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로다 보니까 나는 근로자가 아닌데 라고 보시는데요. 자영업자도 이건 신청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자영업자도 이 근로 자녀 장려금에 신청할 대상이 되니까 꼭 네.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기한 후 신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단 기한 후 신청 같은 경우는 장려금이 10% 차감해서 그러니까 90%만 받게 되니까 이왕 신청하실 거면 빨리 이번 달에 신청하시는 게 혜택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뭐 가구재산합계가 1.4억 원 그러니까 1억 한 4천만 원 정도 미만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상인 같은 경우에는 50% 차감이 된다는 부분 알아주시면 되겠고 체납액이 있습니다. 또 국세가 체납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나오는 장려금에서 30% 한도 내에서 체감이 된다는 부분도 좀 알아주시면은 이제 좀 꿀 같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또 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권혁중 교수와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